숙제 질문 해봅시다. 들어가. 얼른 갔다. 너 질문 다 한 거지? 자, 숙제 질문 몇 번? 11번. 또 5번 괜찮나? 5번? 안 괜찮아? 5번이 안 괜찮으면 RT 4번도 마찬가지겠구만. 3번. 또요.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테스트 질문. 복소수가 여기 왜 있어? 뭐라고? 4번, 5번? 또 됐는가? 오케이. 여기까지. 자, 바로 숙제 5번부터 풀이해보자. 그럼 숙제랑 테스트랑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한번 봐봐요. 숙제 5번부터 보면은 일단 배수의 집합과 약수의 집합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했었을 거야. 교집합이 중요하다 그랬어? 합집합이 중요하다 그랬어? 교집합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왜? 공배수, 공약수의 집합으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AN이라는 녀석은 N의 배수라는 집합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A6에 A12에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너네 꼭 기억해두라 그랬었잖아. 합집합도 못 푸는 거는 아니야. 딱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면, 지금처럼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를 포함을 하게 된단 말이야. 배수의 경우에는 태엽씨 6의 배수가 더 종류가 많어, 12의 배수가 훨씬 더 많어. 6의 배수가 훨씬 더 많고 12의 배수를 몽땅 포함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A6이라는 놈이 6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의 배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합집합을 해주면 결국 뭐가 나오니? A6이 나오게 된다, 맞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뭐야? A6, 6의 배수들을 포함을 하는 누가 있대? P의 배수들이 있대. P는 어떤 놈이어야 6의 배수를 몽땅 가지고 있니? 6보다 더 좀 작은 수인데 어떻게 작은 수야? P는 무슨 수? 6의 약수. 예를 들어서 A2 이런 거면은 모든 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수를 가지다 보면 6의 배수 당연히 가지게 되거든. 마찬가지로 3의 배수라 쳐도 마찬가지야. 3의 배수들은 모두 다 6의 배수를 포함을 하게 되거든. 맞지요? 그러면 P는 6의 약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해달래? P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그럼 기훈아, 6의 배수 중에 가장 큰 놈 누구야? 6의 약수 중에 가장 큰 놈. 6이다, 그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달래? AQ. AQ는 포함된대. 누구에 대해서? A3, A4의 교집합에 대하여. 자, 교집합 드디어 등장했네. 배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면은 A3, 3의 배수, 그리고 A4, 4의 배수. 3의 배수이자 그리고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뭐야? 12의 배수들이다, 그치? 맞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네? AQ. 그리고 얘가 포함된다. 누구한테? 12의 배수들한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둘은 무슨 관계에 있어? 약수 배수 관계에 있어야 될 겁니다. Q는 무슨 수여야 돼? 12의 배수야, 약수야? 더 적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는 뭐 해야 돼? 더 커져야지. 그치? 12의 배수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큰 수, 뭐 12의 배수를 가지고 만드는 배수들. 예를 들어서 24의 배수, 36의 배수, 48의 배수들 해주면은 12의 배수 안에 포함되잖아. 맞나요? 네, 그런 것 중에 최소값을 물어보겠지? 최소값은 얼마예요? 12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 12가 되겠네.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답은 18. 알았지? 5번. 아까 태엽이었나? 되니? 어이, 11번 가자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 A가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어떤 자연수 3개를 가지고 있대. 근데 B라는 녀석은 그걸 가지고 뭐 했대?
x 더하기 y로 만들었대.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와 어떤 y? a의 원소 x랑 a의 원소 y랑 두 개는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있으면은 1과 1을 더해서 만든 2랑 1과 2를 더해서 만든 3이랑 2와 2를 더해서 만든 4 같은 거, 3과 3을 더해서 만든 6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가지게 되는 거다, 맞지? 예를 들어서 저거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해달래? B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래요? 6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값은 뭐래요? 20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가장 작은 원소 6은 누구 가지고 만들었겠어? A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놈을 두 번 더해서 만든 게 작은 원소 아니겠니?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치면. 맞지? 그럼 A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건 누구겠어? 3이 되겠지. 그래야 3 더하기 3 나오거든. 마찬가지로 가장 큰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가장 큰 원소를 두 번 더했을 때 만들어지겠지. 누구란 얘기야? 11이란 얘기네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얘는 뭐야? 4, 5, 6부터 어디까지? 10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자연수란 얘기다.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해달래? NB.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대? 5개밖에 없대. 자, 그러면은 일단 집합 B에 대하여 원소들 나머지 한번 찾아가 보자. 여기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잡을까? 뭐 A라고 잡아볼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B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싹 다 생각해 보자. 일단 3 나오고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 나와야 돼? A 더하기 3 나와야 되고 A 더하기 11 나와야 되고 뭐 2A도 나와야 되고 또 있나? 14도 나와야 되고 그치? 또 뭐 있지? 이거 두 번 더한 거, 이거 두 번 더한 거, 이거 두 번 더한 거 좀 이따 쓸 거고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다 썼네? 그럼 이제 22까지만 가면 된다, 그렇지? 자, 일단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몇 개가 나왔어? 6개가 나왔네.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중복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하나만 중복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일단 이 둘은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렇지? 절대로 같아질 수 없잖아. A에다가 3 더한 거랑 A에다가 11 더한 게 같아질 리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뭐? 이거랑 이거 같아지는 거, 이거랑 이거 같아지는 거, 이거랑 이거 같아지는 거, 기타 등등등을 따져 보시면 돼요. 물론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또는 A는 어디부터? 4, 5, 6부터 해서 어디까지? 10 사이에 있는 수까지 해서 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든 얘를 기준으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A는 7이 나와서 B의 원소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6과 10과 18과 14가 두 번 중복되고 22 해서 원소 5개 나올 겁니다. 알았죠? 기훈씨 알겠니? 오늘따라 뭔가 너 기운이 없어 보인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아침이라 그래? 지난주는 괜찮았는데. 됐냐? 자, 가자. 방금 몇 번 했지? 11번 했지. 13번 갑시다. 13번은 내가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15번부터 가자. 15번은 우리 꼭 기억하세요 했던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전체 집합은 1과 2와 3부터 해서 어디까지? 8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가지고 있대. 그리고 A라는 녀석은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B라는 녀석은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X와 A라는 녀석의 합집합을 X라고 잡았대. 요거 너네들 기억해달라 그랬었지, 시영씨.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 녀석이 포함을 한다야, 포함이 된다야? 기억나, 서영씨? 포함한다, 그렇지. X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X와 A라는 녀석을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온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 나온 그 녀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외워달라 그랬죠. 오케이? 요거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가보자. 얘는 뭐 했어? 이 문제에서는 뭐가 성립한대? X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x가 뭐가 그대로 나와 버렸어. 맞나요? 그러면 뭐 하는 거다? x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그 상대방 비여집합한테. 누구를? 그 상대방 A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해달래?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 해주는 거야? 아, 비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부터 찾아야 돼?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아봐야겠다, 그치? 전체 원소 8개 중에 B는 3개를 가지고 있어서 B의 여집합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X는 뭐 해야 돼, 얘들아? A의 원소 1,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치? 2개의 원소는 반드시 가져주세요네. 마이너스 2승. 됐죠? 그럼 얘 몇 승이야? 3승이니까 8개 되겠네. 아까 15번 유치원 됐니? 오케이, 요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3번 가볼 건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오거든. 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하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자, 13번 혹시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답 맞춘 사람이 있어? 답 이게 43일 겁니다. 네, 맞췄어? 오, 잘했구만. 자, 가보자. 어떤 학급 50명의 학생 중에서 활용형 문제내 전체 학생들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NU 얼마예요? 50이래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8명이랍니다. 농구의 집합의 원소가 있다고 하면은 28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7명이래요. 그 다음에 농구도 좋아해, 축구도 좋아해. 둘 다 좋아하는 사람. 뭐에 대한 얘기야? 교집합에 대한 얘기다, 그치? 농구와 축구의 교집합에 대한 얘기. 이 녀석의 뭐 찾아달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공식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농구의 원소, 축구의 원소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된다. 맞니? 세훈이 맞니? 공식 기억나니? 안 나지? 그 왜 그런 줄 알아? 숙제 안 해서 그래, 이 자식아. 책 좀 사라 얼른. 자, 아무튼 가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해달라 그랬어? 농구의 원소의 개수 얼마예요? 28이라고 상수로 나와 있거든. 축구의 원소의 개수 몇 개래요? 36개요. 원소의 개수 나와 있거든. 7이야? 뭐야, 나 뭘 본 거야? 37이래요. 자, 그 다음에 뭐요?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 그랬어. 자, 마이너스 뒤에 게 최대가 된대. 얘들아,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합집합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 준현아,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까지 더해보면 65잖아. 65라는 어느 상수에서 최대한 많이 뺐대. 그럼 합집합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빼보세요. 최소가 되는 거지. 맞니? 그 다음 반대로 교집합이 최소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65라는 상수에서 최소한으로 뺐대. 제일 적게 뺐대.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만큼 남았어? 제일 많이 남았겠지. 그래서 합집합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 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나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나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서 답이 다 나와. 알았지?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물어보든 합집합을 물어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무조건 최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집합을 물어보든 교집합을 물어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얼마겠냐? 28, 원소가 28인 집합이 있고 원소 개수가 37인 집합이 있어.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버려요. 어떻게 겹치면 돼? 완전히 덮어버리면 되잖아. 누가? 원소가 많은 놈이 원소가 작은 놈을 덮어버리면 그게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 아니겠냐? 그치, 기훈아?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둘 중 원소가 작은 놈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채무씨? 이해를 했어? 왜? 어디가 이해가 잘 안 돼? 씨,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면. 책을 사 빨리. 책 언제 온대?
언제 샀어? 자, 그래. 아니 근데 내 설명은 이해를 해야지. 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합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뭐 해달라 그랬어? A의 원소를 세워주세요. B의 원소를 세워주세요. 근데 겹치는 걸 두 번 셌으니 빼세요. 이게 이 공식이었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공식. 근데 그 공식에서 이거는 초딩들한테 물어봐도 알잖아. 야, 교집합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빼기잖아, 빼기. 빼기 최대값.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빼봐. 그럼 뭐가 돼? 이거 초딩 때 너네 했었잖아. x가 최대면 y도 최대다. x가 최소면 y도 최소다. 뭘 안 해? 이거는 아니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최대야. 제일 많이 더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당연히 최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을 하라니까. 이게 만약에 2 마이너스 x야.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내가? x가 최대면 얘는 뭐가 돼?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왜? 이번에 앞에 빼기 붙었으니까 2에서 빼봐.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빼봐. 그럼 얼마만큼 돼?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조금만 빼면 제일 많이 남아있을 거고. 그치?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상수 65를 만들고 있잖아. 거기에서 최대한을 빼래. 그럼 남는 게 뭐라고? 최소가 되는 거라고. 최소만큼 제일 적게 미니멈하게 빼면 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빼세요. 그럼 뭐야? 최대한 많이 남아 있겠지. 이 얘기잖아. 그치 준현아? 됐지? 그럼 다시 질문.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여기 원소가 28개가 있어. 여기 어떤 또 다른 집합이 37 원소를 37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 요만큼 겹칠 수도 있어. 요만큼 겹치게 할 수도 있어. 요만큼 겹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겹치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많이 겹치는 거야? 28이라는 원소의 개수를 갖는 집합을 뭐 할 때? 덮어버릴 때. 그게 제일 많이 겹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8입니다. 둘 중 원소의 개수가 작은 놈 따라가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합집합의 최소를 물어봤다면 이제 뭐 하면 돼? 28 더하기 37 빼기 28 하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예요? 37이 되겠지. 물어봤다면. 알았죠? 지금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니까 패스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우.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겠어?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절대로 합집합도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해. 전체 집합이 50이야. 50까지밖에 못 가겠지.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5였는데 얼마만큼 빼줘야 50이 되겠니? 15겠죠. 그게 답이에요. 답 얼마야? 43인가? 더하기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전체 집합이 50이야. A라는 집합이 32가 있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3만큼 있대요. 자, 합집합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고고. 풀어봐. 저거 다 풀면 내가 지금 써준 거 하나 더 풀어보세요. 요거까지.
야,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합집합. 합집합의 최대 얼마예요? 50. 자, 답부터 간다. 얘 50이고요. 최소 얼마예요? 그렇지. 요 녀석. 교집합의 최대 얼마예요? 어이? 교집합. 교집합의 최대 얼마? 20. 교집합의 최소는 얼마? 0. 자, 간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일단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공식 뭐 있어? NA 더하기 NB 더하기 마이너스 NA 교비. 됐지? 자, NA는 얼마로 고정되어 있어요? 32. NB는 23. 그 다음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일단 어디서부터? 최대에서부터 생각하라 그랬어. 합집합이 최대가 되고 싶으면 조금만 빼야지. 합집합 얘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최대한 많이 빼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 찾고 싶은데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최대가 되는 경우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네.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둘 중에 원소가 좀 작은 놈이 뭐 하는 거? 원소가 큰 놈에 쏙 들어가 주는 거. 얼마만큼? 23만큼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값, 교집합의 최대값이 23이니까 최소값, 합집합의 최소값은 얼마겠어? 32 나오는 거야. 계산만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어? 왜?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전체 집합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야? 만약에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5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합집합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그냥 50으로 답을 써준 거고. 자, 근데 여기로 와보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갈 거야. A 합집합 B의 NA, NB, NA 교비 구하고 싶어요. NA는 얼마? 23. NB는 얼마? 20. 자, 간다. 얘가 최대가 되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면은 얘는 최대가 됩니다. 자, 최대부터 생각해보자.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야? 원소가 적은 20. 그치? 원소가 적은 20짜리 원소가 집합이 쏙 들어가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 그럼 얘는 얼마겠어? 23.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합집합에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무조건 전체 집합 아니야. 잘 생각해봐. 여태까지 만들었던 두 문제는 NA와 NB를 더했을 때 전체 집합 넘어가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범위까지로 제한을 거는 건데 얘는 둘이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43밖에 안 됩니다. 전체 집합이 아직 안 됐어. 어떻게 얘가 50을 갖겠어? 그냥 뭐예요? 전체 집합 넘어가지 않을 때는 43이 합집합의 최대값이에요. 뭐? 겹치지 않는 경우. 뚝 떨어뜨려 놔 봐야 43밖에 안 된다고. 합집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하나 페이크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체 집합 안 넘어가게. 알았지?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원소 3개짜리도 있습니다. A, B, C에 대해서. 그때도 최대 최소 물어보기도 해. 근데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전 교육과정인가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 각 교과서 출판사들이 만든 교사용 자료들이 있거든. 그 자료들에서 오류가 한 2개인가 3개인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 유형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냈다가 그 자료 자체가 오류였던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다 갈아엎고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부터 원소 3개짜리는 최대 최소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100%는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여기까지 되니? 자, 어디로 가자? 테스트로 가보자. 왔다 갔다 한다 해놓고 그냥 쭉 가버렸네. 테스트 몇 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릴. 자, 기역 봐봐. 식이 어때? 굉장히 복잡하다, 그치? 근데도 일단은 뭐 하면 답을 낼 수 있다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답을 낼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에는 식이 너무 뭐합니다. 좀 지저분하다거나 혹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런 녀석을 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보자. 자, 이거 보자. 어때? 교집합의 교집합이다. 이건 무슨 집합이, 무슨 법칙이겠어? 결합법칙이다, 그치? 연산기호가 똑같습니다. 그럼 결합법칙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괄호를 그냥 풀어버리는 게 핵심이라 그랬지. 그러면 A교, B교, A가 나오는데 교환법칙 살짝 써주면 A교, B잖아. 여기에서 A를 두 번이나 교집합을 하래. 이거 의미 있어? 없죠? 그냥 몇 번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한 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끝납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집합 기호 안에 있는 녀석을 보면 합집합의 합집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괄호를 풀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풀고 보니까 어때? 또 비합집합, 비합집합이 두 번이나 보여. 의미 있어? 아니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A 합집합 B에 대한 얘기고 전체를 뭐 해달래? 여집합 해주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하래? 교집합 하란다. 자, 이제는 뭐 해줘? 뭐 해줘?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해보면 되겠네. 자, 간다. 요 녀석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쟤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 어디? 완전 바깥을 얘기합니다.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뭐를 찾아달래? 교집합 찾아달래. 존재해요, 안 해요? 노란과 빨간 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공집합이 된다, 맞지? 그러면 기억 참이니? 네, 참이에요. 하고 마무리 짓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자,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서 혹시 보기 몇 번 질문이야? 다 질문이야? 3번 질문이었던 사람. 누구였지? 이쪽이었는데. 누구였어? 너였어? 아니. 누구였지? 걔는 내가 적었나? 일단 가자. 디귿과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가보자. 니은 가보자, 니은. 뭐 하래? A에서 B-C를 빼래.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B-C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다, 그치? 그치? A, B, C야, 지금. B 빼기 C는 얘를 의미합니다. A인 것 중에서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빼보래. 그럼 남는 거 뭐 있겠어? 요만큼 남아있겠다, 그치? 되니? 오케이? A인 것 중에서 노란 부분을 빼세요잖아. 다음 두 번째. 누구? A 빼기 B의 합집합의 C를 가보자. 일단 틀린 게 바로 보여. 왜? 앞에 무슨 연산을 하든지 간에 일단 합집합의 C를 하라 그랬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을 게 뻔해. 이 C 다 색칠되어 있을 게 뻔하지 않냐? 다른 게 더 붙으면 붙었지. 근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말이 돼? 둘이 같아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땡. 이렇게 빨리빨리 좀 판단을 하면 더 좋고. 알았음? 디귿 봐봐. B에서 A 빼기 B를 했습니다. 뺐습니다. A 빼기 B는 A인 것들 중에서 B를 다 제외시켰어요. B인 것들은 다 사라져 있어. 근데 거기서 B에서 빼래. 뺄 게 있어? 아니요. 하나도 없네. 그냥 뭐만 나와? 그냥 통째로 B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변은 뭐래요? A 합집합 B래요. 말이 되니? 안 되는 거지. 그치? 좌변은 B잖아. 우변은 A 합 B고. 틀렸네. 저게 성립하기 위해서 뭐 A가 B에 포함되든 A가 B를 포함하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저게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리을 가보자. 다음은 기억 리을이죠. A에서 빼기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야. 자, 요거 좀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빨리 발견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마이너스 차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여집합 좀 거슬리거든. 이거 뭐 해야 돼? 차집합 기호를 뭐로 고쳐주자 얘들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치는 거 기억나? 차집합 기호는 A 빼기 B가 뭐였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었잖아. 기억나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연산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알았죠? 차집합.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그대로 A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비교집합 C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서로 상쇄돼서 사라질 거야. 그래서 결국 남는 건 A교, B교, C만 남았어. 우변 뭐야? A교, B교, C잖아. 참이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알았지? 연산이 조금 복잡해 보였을 때 그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고쳐가는 녀석들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도 하나 더 냈어. 근데 요거는 이제 배수약수에 대한 얘기고 위에는 그냥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채문아 알았냐? 자, 4번 갑니다. 4번은 디귿 하나만 할게. 대부분 디귿에서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 뭐 기억, 니은만 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디귿만 할게요. 일단 AK는 K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A6 합집합 A14. 두 번째 A21 합집합 A6. 자, 합집합들이 먼저 등장했어. 합집합은 심플하게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심플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있을 때 서로 약수배수 관계 있다면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약수배수 관계가 보여? 아니, 안 보이잖아. 6과 10이 약수배수 아니잖아. 6과 14도 마찬가지.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부터 봐? 가운데 교집합 있는 것부터 봐봐. 연산 기호가 다르다, 그치? 뭐가 보여? A6 합집합, A6 합집합. 분배 법칙의 역연산 보이나요? A6의 합집합을 묶어줬어. 그럼 누구누구 남아 들어가? A14 교집합 A의 21.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네? 14와 21의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들 또는 공배수의 집합. 맞나요? 그럼 뭐야? A의 14와 21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42지. 너네 최소 공배수 맞다. 이거 내가 전에도 다른 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네 24와 36의 최대 공약수 혹은 최소 공배수 빨리 구하는 거 내가 전에 했나? 아, 했어? 그럼 됐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뭐 하라 그랬죠? 소인수분해 하라 그랬지. 그치? 그래가지고 G 최대 공약수 찾고 싶으면 2의 2승 3의 1승이라 그랬고 최소 공배수를 찾고 싶으면 2의 3승 3의 제곱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지? 얘도 바로 그거 써주면 된다. 그래서 A4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어? A6이 있었습니다. 자, 이젠 보이냐? 둘이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약수 배수 관계에 있는 거. 자, 얘는 42의 배수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얘는 6의 배수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6의 배수야? 42의 배수야? 당연히 6의 배수다. 그치, 유치하나?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합집합해주면 6의 배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끝. 뭔데 근데? 이것이 뭐였지? A6? 참이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야, 새로운 연산에 대한 약속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세요. 그대로 대입을 하란 얘기야. 별표라는 연산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5번. A 별 B. A 연산 B는 뭐 하란 얘기야? 두 녀석을 먼저 교집합하세요. 두 녀석을 합집합해서 여집합을 구해주세요. 그들이 합집합하세요라는 얘기야. 더 이상 심플해질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둬. 오케이?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래? A와 U 전체 집합에 대한 연산, 새로운 연산을 해달래요. 그러면 가보자. 뭐 하라 그랬어? A와 U 두 집합을 교집합한 다음에 A와 U 두 집합을 합집합해서 여집합을 한 다음에 둘이 뭐 해주세요? 합집합 해주세요잖아.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가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뭐야? 어떤 A라는 놈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야. 누구 나와요? A 나오잖아. 그치? 전체 집합 안에 당연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은 A지 뭐. 맞지? A입니다. 두 번째,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이야. 전체 집합 안에 있는 A를 가지고 둘이 뭐 하래? 합집합하라 그랬어. 전체 집합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게요?
공집합이에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공집합과 A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하래? 합집합하라 그랬어. 뭐 나와? A잖아. 그래서 1번부터 바로 틀려가지고 이거는 사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답이 1번이더라고. 일부러 답이 1번인 걸로 골라놨어. 사실 똑같은 연산을 4번, 5번 반복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답 원래 막 4번인가 3번에 있는 거 막 답 냈다가 찾았어. 막 찾아가지고 좀 앞에 나오는 걸로 답 바꾸다 보니 이걸로 바꿨는데 새로운 연산이 나오면은 방법 따로 없습니다. 그 연산 자체가 심플하게 바뀔 수 있다면 바꾸면 좋지만 지금처럼 안 바뀌는 문제들은 그대로 대입해서 시킨 대로 이행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기훈 씨 됐니? 네, 여기까지. 자, 일단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애매하네. 자, 오늘 하려는 녀석에 대한 간단한 얘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오늘 하는 내용은 명제라는 건데 뭐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안 써도 돼. 이게 명제를 가르치다 보면 진짜 재미가 없거든. 나도 재미가 없고 너네들도 재미가 없고. 왜냐면 이게 내가 수학 선생인지 국어 선생인지 잘 모르겠어. 막 설명하다 보면 이상해 막. 3단 논법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오늘 하려는 녀석은 뭐라고 생각을 해두냐면 명제랑 조건인데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쉬고 나서 할 거고 오늘 하려는 내용과 지난번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내용은 있잖아. 고등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학하라는 파트는 뭐라 그랬나? 수학하라는 거는 수학상과 함께 말 그대로 고등 수학의 뭐? 가장 기초 베이스를 만드는 거야. 기초가 흔들려 있으면 당연히 안 되지. 각각의 과목이 원하는 방법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학하라는 파트에서 집합과 명제가 요구하는 건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논리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생각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늘 하는 명제를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증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게 그나마 좀 부담을 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증명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식보다는 한글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말 그대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집합도 마찬가지였잖아. 단순하게 연산을 막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해보기도 했었지만 막 배수나 약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은 너희들이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쓰는 것들이 많았잖아. 얘도 비슷한 녀석이고 이거는 좀 더 할 겁니다. 명제라는 단어는. 알았죠? 그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 알았지? 그냥 뭐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알았죠? 상식 얘기라고 생각합시다. 아무튼 뭐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지금 35분이라고 치고 이제 곧 종치거든? 35분이라 치고 45분에 시작할게요. 다음 종 때. 가볼까? 명제와 조건. 명제라는 거는요. 조건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수학 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인 녀석을 말합니다. 근데 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장도 다루게 돼요.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는 그런 문장 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등식이라 부르던 녀석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냐? 5x는 3x 더하기 2x예요. 이거 항등식에서 말하는 참인식이다, 그치? 맞지? 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이런 녀석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명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부등식에서도 나왔었어.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라는 것도 성립하지, 실수의 범위에서는. 그래서 얘도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명제입니다. 이런 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훈이는 여학생이다. 아이고, 여학생이다. 이거 명제야 거짓? 아니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습니다. 맞죠? 뭐 항상
거짓이 되는 명제. 거짓 맞지? 그치? 뭐 이런 것들. 뭐 거꾸로 뭐 예를 들어서 채문이는 뭐다? 남학생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그치? 참이 되는 명제입니다. 자웅동체 아니잖아. 어떨 때는 남자였다 어떨 때 여자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럴 수는 그치 그럴 수 있다는 줄 알았네. 그럴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조건이란 건 대체 뭘까? 약간 방정식이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x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문장에서는 없겠지만 일단 나는 x를 붙여줄게요. x의 값에 따라서 뭐 하느냐 밑에 예시는 안 써도 된다. 값에 따라 뭐 하는 거? 참이 되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른 x를 넣어주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과 거짓이 바뀌는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방정식이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1은 0이다. x에 1 들어가면 참이지. 근데 x1 말고 그 외 나머지 것들 들어가면 어때? 거짓이 되거든.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처음에 뭐 등장하겠어? 제일 처음에 뭐 등장하겠어? 너네 수학 상 한번 생각해봐. 수학 상에서 항등식도 하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 방정식도 했었지만 수학 상에서도 방정식을 다시 한번 다룬다 그치? 너희들은 항등식과 방정식을 배울 때 했던 얘기들에 우리 반은 이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이 출제위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항등식이야. 항상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뭘 물어보고 싶겠어? 항상 성립하는데. 왜 성립하는지를 물어볼 거고 또는 항상 성립하도록 식을 완성하세요를 물어보고 싶겠지. 성립하는 x를 물어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방정식은 뭘 물어봐? 근을 구하잖아. 방정식은 뭐거든?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으러 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방정식이잖아. 맞죠? 명제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얘가 명제 맞니? 라고 처음에 물어볼 거야. 항등식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두 번째, 왜 항상 참이니? 또는 왜 항상 거짓이니를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 얘는 뭐에 대한 얘기 질문 나오겠어 결국. 참이 되기도 하는 뭐? 참이 될 때의 x를 물어보게 될 거야. 알았죠? 이러한 x는 누구누구 나오니? 라고 물어볼 거고 그 녀석을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뭐라 부르게 될 거냐면 진리집합. 참이 되도록 하는 x들의 집합이라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이름을 따로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 이거 말고 더 완전 센 기초 교재들 한번 넘어가 보면 뭘 물어봤었어? 참이 되도록 하는 x들 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를 처음에 먼저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하러 가니? 이제 더 다양한 명제들을 배우러 가지. 자, 갑니다. 우린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명제를 다루게 되고 어떤 명제를 우리는 다루게 되냐면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P가 있고요. 조건 Q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글로 이면 이다 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무조건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건 안 써도 돼. x-1은 0이다. 이거 조건이죠. 1 넣으면 참, 2 넣으면 거짓. 맞지? 자, 두 번째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뭐래? 왜 이래?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걸로 가자. 이것도 조건이다 그치? 인수분해 해보면 1 넣어주면 3 1 넣어주면 참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참 그 외 나머지 넣으면 거짓 조건이다 그치? 근데 한글로 이면 이다 라고 붙여봐. 그럼 이 말이 뭐야? 결국 x가 1이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요. 항상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조건 두 개로 연결시켜버리면.
또는 만약에 여기서 4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성립하니 안 하니? 성립 안 하지. 1 넣어도 성립 안 하지.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거든. 알았음?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면 이다로 연결시켜 놓은 명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기호로는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부터는 우리는 찾으러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찾으러 갈 때 방금처럼 x가 1이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찾아보기 되게 까다로운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로 풀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각각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생각을 하러 갈 겁니다. 한번 예시 들어보자.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왜 웃어 유찬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중국인이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그치?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참이다 그치? 자, 참인 명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따져보자. 여기에 진리집합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어? 내가 들어가 있겠지. 그치? 여기 한국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어? 내가 들어가 있을 거고, 서영이도 있을 거고, 채문이도 있을 거고, 시영이도 있을 거고, 나머지 미안해. 기타 등등등도 있을 거야. 그치? 포함관계를 따져봐봐. 어떻게 돼? 내가 포함되어 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 참입니다라고 밝혀주는 거야. 근데 거짓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나예요.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해보자. 참이야 거짓이야?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나야.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짓인 명제다 그치? 그럼 포함관계를 따져봐봐. 거꾸로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나도 있고 시영이도 있고 다현이도 있고 뭐 준현이도 있고 나머지 또 미안해 기타 등등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누가 있어? 내가 있어. 포함관계 성립하니 안 하니? 하지 않지. 그래서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거꾸로 되니까 거짓입니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서 거짓입니다예요. 그래서 결론. 참이다 거짓이다 해서 참임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진리집합들이 포함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포함관계 어떻게 되면 된다? P가 Q에 포함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가정이라 부를 거고 이면 가정 여기에 들어가는 걸 결론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은 얘는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그 예시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봐. 뭐 있었어 아까? x-1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아까랑 다른데? 아무튼 진리집합을 판단해보자. 가정의 진리집합에 누가 들어가? 1 들어간다 그치? 결론의 진리집합에 누구 들어가? 인수분해 해보면 1과 마이너스 4가 들어갈 거예요. 포함관계 이거 성립하니? 네 성립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제 명제라는 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본다 그랬지. 명제에서는 그 녀석을 밝히는 방법 뭐라고?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참거짓을 한번 밝혀봐. 내가 써주는 거. 자, 실수 xy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보세요? 참이에요 거짓이야? 참이다 그치?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참. 그럼 요거 하나 해볼래?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같이 참거짓 한번 따져봐. 얘 거짓 참 거짓. 얘는 참거짓 참. 자, 지금 너희들은 내가 만든 예시, 급하게 만든 예시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되는데 나는 일단 진리집합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진리집합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x가 0이고 y가 0인 거. 순서상으로 치면은 0,0만 이제 들어가 있을 거야. 맞지? 맞죠? 근데 뭐요? 결론의 진리집합에는 누가 했어? 더하면 0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 x가 10이고 y가 마이너스 10인 것도 있고 x가 0이고 y가 0인 것도 있네. 포함관계 어떻게 돼? 얘가 포함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혀주는 방법도 있어요. 알았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곱해서 양수가 됩니다 라는 여기에는 가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x, y가 모두 다 뭐 하는 거? 양수인 것도 있어. 근데 뭐도 있어, 얘들아? x가 음수, y가 음수인 것도 있다, 그치? 근데 결론에는 누구밖에 없어? 양수밖에 없거든. 포함관계가 이게 성립하니 안 하니? 하지 못한다, 그치? 그래서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밑에 건 안 해도 되겠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참. 됐니? 이해됐음? 요런 식으로 너희들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따지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자. 이제 명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러 갑니다. 그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이 뭐야? 부정이 부정이 뭘까? 너희들이 부정이라는 단어 두 가지 종류로 쓰이고 있어 지금. 하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부정이잖아. 맞지? 두 번째로는 투부정사 뭐 또는 부정방정식 등등등에 쓰이는 거. 정해지지 않은 거. 수학에서의 부정은 정할 수 없는 거. 왜? 너무 많아서. 즉 해가 무수히 많다를 부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맞죠? 연립방정식 수학상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 뭐 그런 것도 부정방정식이라 부르고. 아무튼 부정은 뭐 아니야도 있지만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니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P라는 녀석의 부정이라고 하면은 자 간다. 조건 P가 있어요. 뭐 해봐? 부정을 해봐. 아니야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되거든? 조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기호로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앞에 물결을 붙여줘요. 그럼 한글로 아니 영어로는 뭐라 읽어주냐면 not P라고 읽어줍니다. 알았죠? 얘는 not P를 의미합니다. 그럼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였겠어? P인 것들 대문자 P.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됐겠어요 얘들아? P가 아닌 집합이 뭐야? 찬 무슨 집합? P가 아닌 집합이 뭐야? 그렇지. P의 여집합이다, 그치? 요겁니다. 알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요거를 말해.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때 너네가 부정을 만들 때 꼭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그리고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는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부정을 만들고 싶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걸 잘 봐. 어떤 조건을 가지고 P 그리고 Q라고 만드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뭐 해봐? 부정을 해봐봐. 뭐 되겠어? 준현아? 부정. 아니야 라고 해봐. P 그리고 Q가 아닌 놈. 뭘까? 채민이 뭘까?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뭐겠어 얘들아? P 시험 그리고가 뭐지? 교집합이다. 그리고는 교집합 동시에를 의미합니다. P 그리고 Q가 있어요. 부정을 했어. 무슨 집합 나왔겠어? P 그리고 Q가 아닌 집합 나왔겠다, 그치? 맞죠?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야? P 여집합, Q 여집합의 교집합을 뒤집으세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뭐야? not P. 얘는 뭐야? not Q. 합집합은 뭐야? 또는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P 그리고 Q라고 만들어져 있으면은 부정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P도 뒤집고 Q도 뒤집는데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뀝니다. 그럼 거꾸로 또는을 부정할 때는 그리고로 바뀌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라는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그리고 x는 3보다 작으세요거든. 그럼 그 녀석에 뭘 만들어주면 부정을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는 뭐야? 작은 걸 말하지. x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리고 나서 그리고는 뭐 해주세요? 또는으로 가는 겁니다. 수직선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 이게 아닌 집합이니까 요렇게 가는 거거든. 또는으로 바뀌어 있잖아. 알았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뭐로 바뀐다? 또는으로. 또는은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뀝니다. 시영 씨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남았냐면 여기로 가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는 뉘앙스를 알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 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 그 녀석을 뭐 해보고 싶어? 부정을 해보고 싶어. 그럼 뭐 돼야 될 것 같냐? 모든이 뭐로 바뀌어야 될 것 같냐?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치? 왜 그런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P는 not P로 바뀝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태엽 씨.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착용을 했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봐. 오케이? 명제된 조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뭐 해봐? 부정을 해봐. 그럼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상황은 뭐야? 말 그대로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게 아닌 상황은 뭐야? 모두 안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방금 태엽이가 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어. 그게 맞아? 모든 사람이 남학생이 안경을 꼈다가 아닌 상황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안 낀 사람이 한 놈만이라도 있으면 아니잖아. 다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는 거야. 즉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부정이에요. 알았죠? 그게 아닌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 알았지? 한 명밖에 없다면 맞겠지. 됐니? 그래서 모두는 어떤으로 착용했다라는 px는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not px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모든과 어떤 등등등을 포함하는 그리고와 또는 등등등을 포함하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누구까지? 참거지까지 같이 한번 따져가 보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일단은 부정 먼저 만들어 볼까요? 유형 1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3-1번 하나 풀어보세요. 유형 1번과 3-1번입니다. 요게 유형 1번이다. 요게 3-1번이에요. 이건 썼다 지우려고 대충 썼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5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참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1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죠. 요 둘 다 명제 다른 명제입니다. 응. 응? x제곱. 음. 저기는 지울까? 가자. 가보자. 유형 1번. P,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Q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때 not P 또는 Q라는 녀석에 대한 부정을 찾아달래. 부정이면 일단 뭐겠어 얘들아? not P는 뭐로 돼야 돼? 태워봐. not P는 뭐로 바뀌어야 돼? 부정이니까. 아니 너 책 풀었을 거 아니야. not P의 부정이 뭐겠어? P지. Q의 부정은 뭐예요? not Q입니다. 또는은 뭐 해줘야 돼? 그리고로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얘는 너희들한테 뭐 해달래? 요 녀석과 not Q를 찾아주면은 not Q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 두 녀석에 대한 뭐 찾아달래? 그리고 교집합을 찾아달란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되겠네. P부터 표현을 해볼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희.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또는 낙Q. 뭐? 2보다 크다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둘이 뭐?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뭐겠어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다. 그치? 됐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범위로 나와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3-1번 가보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참이 되도록 먼저 해보래.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5가 k보다 크거 나왔다가 참이 되고 싶대. 이거 언제 어떻게 돼야 참이야? 이거 되면 참이잖아. 그러면 k-5로서 가능한 건 누구 있어요? 일단 0이면 당연히 성립한 건 알지. 0보다 크거 낫다. 맞지? 근데 뭐여도 상관없어. 음수여도 상관없지? 어떤 x제곱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낫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일단. 마이너스 2는 안 나오더라도 일단 이 부등식 자체는 변화 없잖아. 그런 식으로 k가 만들어집니다. k는 뭐 나와요? 5거나 4거나 3이거나 2거나 점점점점 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정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뭐하래? 거짓이 되고 싶대. 얘들아, 이거는 뉘앙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이건 무조건 참이다. 그치? 왜?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거든? 어떤 실수라고 시작했거든? 하나만이라도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있다면 그때는 참이야. 근데 얘가 거짓이 된다는 말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서 얘를 만들고 싶으면 너희들이 뭐로 만들어 버리면 편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던 마이너스 x제곱과 k를 비교하면 왼쪽이 크거나 같아지는 게 없다라고 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뭐야? 거꾸로 가지고 얘가 뭐 해주면 되겠네?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그럼 뭐야? 얘가 참이 되고 싶대. x제곱 크다. 뭐? 1-k.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1-k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항상. 그럼 뭐가 돼야 돼? 어떤? 음수가 나와야지 뭐. 맞죠? 0은 들어가도 이게 등호가 없어서 성립 안 하고. 맞지? 그래서 어떤 음수들이 나오면 됩니다. 맞나요? k는 무슨 수?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돼? 그리고 2, 3, 4, 5에서 끊어집니다. k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나와요. 답은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뭔가 수학은 수학인데 그치? 약간 수학이 아닌 것 같은 수학이기도 하고 맞지? 헷갈릴 겁니다. 좀 잘 생각하면서 가야 돼. 알았지? 분명히 부등식 나온 거 보니까 수학은 수학이 맞는데 모든 어떤 이거다 보니까 막 너희들이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져. 기훈 씨 알겠죠? 이건 잘 좀 공부해야 될 거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줘야 돼. 그냥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답 나오고 이게 이거랑 좀 달라요. 수학상이랑 느낌 많이 다릅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집합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가정의 집합은 결론의 집합에 포함됩니다. 맞죠? 오케이? 거짓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가보자. 몇 번? 바로 앞장에 21페이지에 유형 2원 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이제 지워도 되지? 응. 어.
결국 집합이다. 진리집합도 집합이다. 그치? 집합이니까 뭐에 대한 얘기에서 출발해줘야 돼? 집합의 포함관계를 찾던가 하고 나서 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 나와야지. 한국 문제, 한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집합 문제. 벤 다이어그램 그렸는데도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틀려서 잘못 풀리는 경우는 있어도. 알았죠? 자, 바로 가보자. 몇 번이야? 유형 2번이요. 자, P면 not Q라는 녀석이 뭐래? 참이라 그랬어. 참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해보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not Q라고 했으니까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참인 명제에 대해서는 뭐야?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근데 기왕이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뭐요? 여집합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어. 있기는 해. 근데 기왕이면은 Q의 여집합보다는 Q를 직접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체 집합 안에다가 일단 뭘 그려 놓는 거야? Q를 그려 놓는 거야. 그럼 이 바깥 부분을 Q 여집합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어? 거기 안에다가 누가 들어가도록 P가 들어가도록 진리집합 그리면 되잖아.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머, 뭐가 됐네? PQ는 서로 섭니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너희들은 1, 2, 3, 4, 5번이 참인지 거신지를 따지면 돼. 1번은 교집합을 찾아주세요. 겹치는 거 없으니까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P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잖아. 답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교집합은 공집합. 알았죠? 대답이 됐니? 네. 네. 근데 그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지. 그거 보고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조금 헷갈리는 건 있지만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사실 2-2번 이런 거 사실 좀 어려운데 뭐 너희들이 직접 해보고 오늘 하려는 내용은 어디까지? 유형 4번까지 아니네 미안해 유형 5번 6번까지입니다. 증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필요요건 충분조건까지. 자, 누구까지 가냐면 명제의 역과 대우까지 갈 건데 자, 요거 좀 지워도 되죠? 다시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명제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해볼 거야 라고 했었는데 또 남았어요. 누구 남았냐면 명제의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고 해서 자,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역은 남아 있고요. 안 보이나? 역은 남아 있고요. 대우도 남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라고 불렀던 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라는 것도 같이 얘기는 해줄게. 뭐 이것 가지고 물어본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역과 이 그리고 대우라는 놈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뭘 만들어준다? 역을 만들어준다. 역이 뭐야? 역. 거꾸로잖아. 거꾸로. 뭐가 거꾸로겠어? 지금 여기에서 거꾸로 해봐. 뭐가 거꾸로겠어? 당연히 화살표가 거꾸로겠지. Q이면 P입니다를 만들어주면은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녀석도 화살표를 거꾸로 해봐. 역을 구해봐. 그럼 뭐 나와? 다시 쟤 나오네. 서로 역관계에 있습니다. 알았죠? 누구랑 누구를 바꾸면 된다? 가정과 결론에 자리를 바꿔주면 역인 명제가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누구? 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그 부정. 부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P이면 Q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이 명제도 부정을 할 수 있거든. 부정해봐. 부정하면 뭐 하면 돼? 이게 아니다로 바꾸면 되잖아. P면 Q가 아니다거든. 그래서 원래는 논리학이라는 곳에서도 이 명제라는 것은 논리학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수학이 아니라 논리학이라는 전공에는 뭐야? P이면 not Q이다라는 거를 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따로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안 써주는 거고 책에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 P이면 뭐처럼 보여?
not Q이다처럼 보이지.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P면 not Q이다. 결론만 부정하는 게 명제의 부정입니다. 알았죠? 근데 아닌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서 깨지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부정이라고 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결론만 뒤집어진 놈이 명제의 부정이 될 거야. 아니다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부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요 녀석을 역으로 만들어 봐봐. 그럼 뭐 나와 얘들아? not Q이면 not P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둘을 보면 가정과 결론이 뒤집어져 있네. 무슨 관계에 있어? 이 관계에 있어.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 어디로 가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주면 결국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후 둘 다 부정하는 거나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한 후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요게 나온다 그치? 뭐가 나와? 가정과 결론이 둘 다 부정되면서 자리 바뀐 녀석 나온다 그치?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대우라고 불러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대우입니다. 오케이? 대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결론부터 같이 얘기를 해줄 건데 요것 때문에 그래. 원래 명제, 본 명제라고 할게요.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대우 명제는 뭐 한다? 참과 거짓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가 졸라게 중요한 거야. 왜?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밝혀보고 싶어. 왜? 물어보니까. 근데 밝히기 되게 까다로운 경우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된다 그랬는데 진리집합이 너무 많은 경우. 원소가. 그럴 때는 사실 포항관계를 따지기가 힘들거든. 그때 해주는 작업이 바로 원래 명제로 밝히기 힘들면 뭐 해버려? 가정과 결론에 자리를 바꾼 후 둘 다 부정합니다. 뭐?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대우를 증명을 해봐. 원래 명제보다 훨씬 쉬워질 거야. 신영씨 알겠죠? 그렇게 참거짓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밝혀보래.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해봐?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됩니다. 알았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P이면 Q입니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에 아니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Q 여집합은 P 여집합에 포함되거든. 이거는 상식이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집합에서 나오는 포함관계입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명제의 역과 이 그리고 대우 그리고 증명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넘어가 보자. 몇 번으로 가냐면 유형 4번으로 갈 겁니다. 유형 4번 풀어보세요. 4-1번도 풀어보세요. 두 개 풀어보자. 유형 4 그리고 4-1번 두 개. 하네. 자, 유형 4번 답은 몇 번? 4번. 4-1번 답 얼마? 4번이니까 몇이야? 4가 됩니다. 몇 개 다 풀었나? 자, 유형 4번 가보자. 다음 명제를 밝히세요가 아니야. 여기 참인 것을 구하라 그랬어. 얘들아, 내가 여기 썼다 그치? 원래 명제와 누구는 대우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맞죠? 여긴 명제에 대한 얘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 말은 뭐다? 만약에 원래 명제와 여기 참거짓이 바뀐다라고 해도 뭐 했을 거야? 써줬을 거야. 근데 안 써줬다는 얘기는 뭐겠어? 원래 명제와 이도 원래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빠졌으니까 여긴 명제는 무슨 관계에 있다? 참거짓이 뭐 하게 됩니다? 무관합니다. 관련 없다고. 즉 원래 명제가 참이라도 역은 참일 수 있고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여긴 명제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여긴 명제는 그냥 완전 새로운 명제라고 생각해줘.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역은 정수이면 자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자, 원래 명제가 자연수면 양의 정수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 참이죠? 양수 정수. 오케이? 그럼 역을 구해봐. 양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참이거든. 알았죠?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역은 참인지 것인지를 몰라. 다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유형 4번은 지금 역에 대해서 물어봤어. 지금 명제 자체의 참거짓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역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거꾸로 간다. 제곱이 1이라 그래서 A는 무조건 1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치? 또는 진리집합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졌고 여기는 1만 가졌어. 포함관계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얘는 거짓. 이렇게 가능면 되겠다, 그치? 얘도 이면이다, 이면이다, 이면이다 만들어 보면 되는데 4번으로 가보면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C를 똑같은 C를 곱하면 성립한다. 참의 것이에요. 성립하잖아. 참이죠? 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주면 돼. 12의 약수는 6의 약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2 때문에.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고 4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4-1번 가보자. 자,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밝힐 때 사실 또는이라는 거 저거 되게 거슬리거든. 요거 또는. 그래서 이 명제를 이 상태로 풀려고 했던 애들은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1번, 2번 쪽으로 막 나왔을 거야. 막 대입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다가 대입은 방법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춰보는 거야. 그냥 뭐 대충 앞에서 1번이겠지, 2번이겠지 하면서. 얘는 이대로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에 뭘 밝혀주세요? 대우명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우명제를 밝혀주면 얘가 거꾸로 가면서 부정이니까 그리고로 바뀌어요. 이면 A 더하기 B 7보다 크거나 같다 2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 라고 만들었을 때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A와 B를 더해줍니다. 얘는 K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뭐야? K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지?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참이래.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얘가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7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뭐여야 돼요? 7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은 참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K가 가능한 거는 누구? 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누구?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됐지? 오케이. 끝. 우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치? 우리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 대비 시작한다디? 다른 반 지금 선생님들 모르시는. 담임쌤 누구야? 찬욱쌤? 찬욱쌤.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작한다디. 그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발주 넣었거든. 아마 다음 주면 나올 거야. 그래서 나도 월, 화, 수 쪽에 만약에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 너희들은 주말 반이라서 다음 주 수학 하 수업은 이제 숙제 풀이만 하고 수학 상시험 대비 같이 갈 수도 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교재가 처음에 앞쪽은 발전 문제, 심화 문제라고 해서 그냥 이제 뭐 어떤 교재들이나 우리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들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있고 뒤에는 기출 문제들이 싹 몰려 있어. 그래서 이제 나처럼 주 1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기출 문제를 다룰 거고 정규 수업 주 2회 하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 문제들 다뤄 주실 거야. 그래서 같이 시험 대비를 할 거거든. 뭐 채문이랑 준현이랑 상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싹 다 한다고 보면 되고 뒷부분 기출 문제는 요번에 이제 작년 기출 문제 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 근처 학교 9개 가지고 만들고 더 필요하면 이제 더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더 나눠줄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깔끔하게 다음 주까지는 나는 일단 수학할 진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수학 상을 시험 대비를 같이 할 수도 있고 4월부터 또는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좀 고민 중이기는 해. 너네 범위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 명제 중간에서 또 끊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아무튼 뭐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잠깐만 여기는 학교가 누구누구 있지? 시험 다 줬네. 여기도 학교 다양하더만. 여기도 부흥고만 딱 2명 있고 나머지 다 다른 학교고 막 수원이고. 저기 우리 T2반이 제일 대박이지 뭐. 거기도 11명인가 12명 있었는데 거기 학교가 10개인가 되거든. 한 명, 2명만 딱 아니다. 평촌고가 2명 있었다. 9개 학교다 그럼. 다양합니다. 진짜 여기 학교 너무 다양한 거 아니냐? 시험 대비 어떻게 하지? 전에 학원이 그나마 이제 시험 대비가 좀 다양한 편이었거든. 그래서 한 반에 막 6개 학교 이렇게까지는 있었는데 이뭐 10개가 있어 학교가. 시험 범위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떡하지? 야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너네 그 단톡방에 그거 좀 보내줘. 시험 기간 그리고 수학 시험 날짜 이거는 나왔을 때 세부 시간표 나왔을 때 그리고 수학 범위 요것 좀 카톡으로 보내줘. 뭐 예시, 학교도 이름도 같이 보내줘. 이제 단톡방에다 보내주면 예를 들어서 부흥고애가 하나 보냈어. 그럼 다른 부흥고애는 안 보내도 되잖아. 또는 잘못 보냈으면 확인만 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흥고 뭐 4월 28일부터 뭐 5월 1일까지예요. 수학은 뭐 5월 1일이래요. 뭐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뭐 어디까지야. 뭐 예를 들어 고차 방정식까지래요. 뭐 이렇게 보내줘 카톡으로. 알았지? 담임쌤이 체크했어도 나한테도 한 번 더 보내줘. 알았지? 지금 우리가 저기 게시판에다가 일괄적으로 쓰덕쓰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적힌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들 나왔으면 보내주고 만약에 수학 시험 일정은 안 나왔으면은 일단 나머지라도 보내주세요. 알았죠? 수학 시험 일정 같은 거는 세부 시간표가 너희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전체 일정이나 범위는 학교 쌤이 말해줄 거고 전체 일정까지는 대부분 알 거야. 오케이?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받는 뭐 학교에서 나눠주는 달력이라던가 뭐 스케줄러라던가 그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알았죠? 그, 아니 그러니까 보내줘 달라고 카톡으로. 나한테 말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싹 일괄적으로 한 방에 정리 좀 하게. 알았지? 27일, 28일쯤부터 아마 대부분 시작할 거야. 자 가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3단론법이라는 거고 이거는 쉬운 거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건데 3단론법은 쉬워. 너네 이제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 도덕인가 윤리인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거든. 자, 3단론법은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인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어요. 이게 3단론법이다. 그치? 뭐 만드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어. 이거 만드는 게 이게 3단론법이잖아. 이걸 왜 성립하는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은 제일 쉽다. 오케이? P이면 Q입니다가 참이야. Q이면 R입니다가 참이야. 그럼 P이면 R입니다. 참이잖아. 왜? P라는 집합은 Q에 들어가 있고 Q라는 거는 R 안에 들어가 있거든. 결국 P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R 안에 있기 때문에 P면 R입니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 원인을 물어보거나 이제 증명을 하세요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네 교재가 하나 딱 있던데 4-2번이거든. 이건 그냥 내가 풀게요. 풀면서 설명할게.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not P면 Q이다.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 두 개가 뭐 할 때?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그때 뭐? 다음 중 항상 반드시 참인 것은 또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알았죠? 그런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이거 뭐 3단노법을 쓰는 거예요. 1번은 P이면 not Q이다. 2번은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3번은 not Q이면 not R이다. 4번은 R이면 P이다. 그 다음 5번은 P이면 not R이다. 자, 문제 형태 자체를 기억할 수 있겠냐? 참인 명제 2개 또는 3개를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참인 것 찾으세요 또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알았죠? 거짓인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쓰는 건데 어디가? 그때 쓰는 건데 자 3단원법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푸냐면 풀이 방법 항상 똑같으니까 기억하자. 참인 명제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미 정리되어 있는데 뭘 정리하니? 원래 명제 말고 배우 명제도 같이 써두세요. 알았죠? 원래 주어져 있는 명제 2가지와 그놈들의 대우 명제까지 같이 써줘. 그리고 나서 3단 논법으로 연결되는 명제들은 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다. 1번 만들 수 있어, 없어? 보자마자 없어요가 나와야 돼. 왜? 3단 논법이라면 일단 어디선가는 P에서 뭐 R로 갑니다. R에서 not Q로 갑니다. 그래서 P에서 R로 갑니다. not Q로 갑니다를 만들어줘야 돼. P로 출발하는 명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지금 내가 대우까지 다 써놨는데도 P로 출발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기훈아, 그치?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야. 얘는 거짓 또는 참이라고 할 수 없음, 모름 뭐 이게 되는 거야. 아무튼 참은 아닙니다. 2번 가보자. not Q이면 not R입니다. not Q에서 출발했어. P에서 받았어. P에서 출발해서 이어받는 게 있어 없어? 없으면 역시 못 가요. 3번이었네. 2번 가자. Q이면 P이다. Q로 출발해서 not R로. 근데 not R에서 이어받는 거 있어 없어? 없죠? 틀렸어요. 못 만듭니다. 또는 P,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R이면 P이다. R에서 not Q로. not Q에서 이어받아서 P로. R에서 출발해서 P로 끝나네. 4번이 답인 거고 5번은 P에서 출발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이해돼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겁니다. 유찬 씨 알겠죠? 벌써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필통에 펜을 2개를 집어넣는데 방금. 아직 5분 남았어. 알았지? 요겁니다. 알았죠? 저 녀석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 근데 제가 저것처럼 지금 단독 출제도 되는데 얘랑 짬뽕 시키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명제를 다루는데 참인 명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입니다가 참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땡땡 해서 참 하기도 하는데 참이라고 이미 밝혀진 명제는 화살표 2줄짜리로 써줍니다. 그러면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P이면 Q입니다 라는 화살표가 2줄짜리는 참인 명제야. 대표씨 알겠지? 그때 여기에서 읽어주는 거야. P라는 녀석은 Q이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일까? 충분 조건입니다. 이름을 외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설명 한 번 더 해줄게. 이해를 해보자. 왜 저딴 이름이 붙었는지.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3인 명제지. 됐죠? 자,
조건들을 봐. 조건들을. 집합을 보는 게 아니야. 조건을 보면 여기 있는 조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Q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니 아니면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니? 인서울이라는 조건과 여대를 같이 가지고 있는 P라는 조건은 여대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 필요해요? 뭐라고? 필요 없잖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미 뭐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야. 오케이? 너네가 지금 마늘과 양파를 가지고 있어. 마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충분하니? 더 없니? 더 필요하니? 충분하잖아. 그거야. 알았어? 그리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해서는 뭐 해봐? 여대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Q는 인서울 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나요? 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따지면 힘들잖아. 그래서 외워. 어떻게 외워? 자, P, 참이 명제다. P, 화살표 Q. 이 뭐 하는 거냐면 총을 빵 쏩니다. 알았죠? P는 뭐 하고 있어? 총 쏘고 있지. P는 뭐 하는 놈이야? 총 쏘고 있는 놈이잖아. 그치? 총을 쏘고 있는 놈이니까 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미안해. 그 다음 Q는 뭐 했어? 총을 맞았어. 총을 맞으면 뭐 하니? 총을 맞았다. 맞지? 총을 맞으면 뭐가 하니? 뭐 나니? 피가 납니다. 피가 나니까 우리 G는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이거? 피가 납니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라고 외워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 알았지? 알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야 되거든. 뭐? 저 문제랑 짬뽕 시킨 문제가 뭐냐면 자 1번 P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 1번 P이면 not Q이다 하면서 보기들이 막 나와. 그때 너네들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충분 조건이면 충분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명제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대우도 만들어야 돼. 요는 만들었어. 또 대우를 만들어야 돼. 그 4개를 가지고 1, 2, 3, 4, 5번 3단론법을 또 써야 돼. 명제 만드는 시간 줄이세요. 그래서 총 쏘는 not P가 이거고 P나는 not Q가 이거 되는 거야. 명제를 좀 빨리빨리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다시 P이면 Q이다 해서 P는 무슨 조건? 총 쏘는 놈이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무슨 조건? P나는 놈이니까 필요 조건. 바로 갈 수 있겠죠? 알았지 유천 씨?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힘들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여유 있게 수업할 수 있겠다. 오늘까지 겁나 빡세게 달렸네. 자, 고생들 했고요. 숙제는 오늘 내가 카톡 보내는 거 잘 보고 숙제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왜냐면 한 단원을 2주로 쪼개가지고 숙제가 좀 복잡할 거야. 알았죠?